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또 다양한 정치권의 뉴스 중에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이재명이 아주 사악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판사들이 굉장히 지금 열불이 나 있다. 왜 판사 겁박을 하는 게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또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런 위선적인 투쟁을 할 그런 기세를 전혀 꺾지 않는 것이 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재명의 시간이 아니라 법원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판사들이 이재명의 운명을 계속 쪼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당 내부에서 이재명의 손절론이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손절론이 나오고 있고요. 이 손절론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드디어 나왔어요. 김윤덕이가 사무총장이에요. 김윤덕이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서요 이번 선거법 재판, 이게 이제,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위증교사가 남았는데, 나머지 재판에서도 이 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별도로 고려를 해보겠다. 아니, 이게 고려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의 자세를 보면 무조건하고 방탄 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탄의 역풍이 이번에 세다는 걸 알았잖아요. 주제 파악을 이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 아니, 지금 이게 어느 때인데 지금 전쟁이 지금 패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고려해? 이 얘기는요. 이게 이 사람이 사무총장이야. 이 얘기는 손절론이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의 표시가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재명이가 결국 무너지기 시작한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들의 움직임이 지금 이제 굉장히 관찰 대상 중에 하나인데, 이미 전병헌 지금 새누리당 대표로 돼 있죠. 전에 정무수석. 이 친문 핵심이라고 돼 있죠. 왜냐면 정무수석을 때 이게 비리 때문에 이제 관둬가지고 결국 이제 공천을 계속 못 받고 있는데, 전병헌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병헌 대표가. 이거 이제는 삼총상김 중심으로 모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뭐라 했느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작전을 노출이 아니라 이제 폭로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장외 집회, 우리가 충분히 상정하는 거죠. 장외 집회를 그냥 집회가 아니라 폭력화시킨다. 폭력화시켜갖고 한 칼에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런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란이 진짜 올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요. 내란 선동. 이게 내란 아닙니까? 내란 선동. 그러면 이거 그냥 역풍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이 정치 끝났는데 이거는 북한으로 보내야죠. 북한. 왜? 북한의 대남 통전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는 폭력 선동이니까 요거를 경고하고 나섰어요. 폭력화. 자, 그래서 지금 페난마이크가 보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이번 집회, 그러니까 1, 2, 3, 3번 했잖아요. 3번의 집회가 전부 다 실패했다. 뭐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예. 실패한 원인을 조목조목 4가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한 가운데, 왜냐하면 이게 강성반들, 찐명, 친명들이 강성발언이잖아요. 지금 극언 발언을 한 사람으로 지금 최민희가 언론에 급부상하고 있어요. 극언 발언. 절대 용납치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탄 전선에 동참하지 않으면 비명계들 죽여버리겠다. 아니, 이게 허기야 뭐 최민희 그 수준에서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그 긍정성에서는 뭐 충분히 예상이 남지만, 이 상황으로 본다면 너무나 빨리 나왔다. 그런데 친명계들이요, 강성 목소리를 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죽여버리겠어?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문 닫아놓고 밥 먹을 때나 지들끼리 뭐 누구를 죽이네 살리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명비어천간에 붙는 차원에서 했을 텐데, 이거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정치적으로 저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거라는 최민희가 먼저 정치적으로 매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반박을 하고 싶고요. 자, 이 판에 다시 한번요. 제가 지금 이재명의 여러 가지 쌓인 비리들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까는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바로 이제 재판에 넘어갈 그 사법 리스크를 제가 정리해드렸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특혜 분야,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를 지금 뭘로 대줬죠?
전부 배지로 해결했잖아요. 배지. 5명, 6명, 대장동 변호사들. 아니, 정진상 변호사까지 다 배지 줬잖아요. 뭐, 이건태인가 누군가.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아파트로 준 것도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무려 8채가 돼요. 8채. 특례 분양으로 의혹을 받을 만한, 아니, 저희들은 아무도 특례 분양 아니라고 주장하죠. 아니, 뭐, 누가 특례라고, 나 진짜 특례 맞아? 이렇게 얘기할 바보가 어디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러나,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인식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의혹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아파트 제가 세어봤더니 8채가 돼요. 8채. 최측근들이 전부 아파트는 하나씩 해먹었어요.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맨 먼저 지금 민주당 내부하고 그 다음에 비민주당, 그러니까 비민주당 중에서는요. 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집회 동참하고 있는 뭐 이 진보당이라든가 용해인의 기본소득당이라든가 3인당이라든가 조국당이라든가 요런 거 빼고 요런 거는 어차피 지금 한 배를 타고 가는 거니까 다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새로운 지금 미래, 이름이 뭐 계속 바뀌어가 헷갈리는데 지금은 새미래예요. 새로운 민주당, 새민주당이에요. 새민중. 이게 대표가 바뀌어갖고 지금은 누구냐? 지금은 전병헌입니다. 전병헌은 뭐 친문으로 일단 외양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 사람도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 수석 잘하고 있는데 옛날에 돈 먹은 게 비리가 걸려갖고 영장 생활하다 나왔죠. 예.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친문으로 있는지 뭐 마음속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외형상으로 분류할 때는 친문으로 지금 분류해요.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니까 딱 치고 나왔어요.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은 끝났어. 그래서 삼총 상김이 이제 중심이 돼야 돼. 삼총은 총리 한 3명.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이. 그리고 삼김은 김동현, 그 다음에 김두관, 또 누구죠? 뭐 하도 김경수, 예, 하도 김씨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삼총 상김은 안 들어가지만은 성이 좀 달라갖고 임종석이가 거기가 끼고 박용진이가 끼요. 예, 박용진. 그러니까 삼총 상김 플러스 임박이네요. 임박. 8명이 거기에 대한 세력으로서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초1회가 있어요. 초1회. 예, 그룹핑 되어 있는 게 초1회가 있어요. 비명계. 그러니까 친명계에서는 뭐가 있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현역만 31명. 전에는 제로였었는데. 그만큼 비명횡사, 친명횡재를 한 산 증거가 바로 더민주혁신회의가 제로였었는데 31명의 배지가 모여들어갔고 친명의 최대 의원 조직으로 딱 자리 잡음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비명 행사된 사람들, 요 사람들이 뭘 만들어 갖고 있느냐? 초1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뭐 일요일 날 모인다고 해서 뭐 초일회인가 뭘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초일회도 있고 뭐 초목회도 있고 많아요. 여하간 초1회. 자, 그래서 초1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1회에서요, 김부겸, 그 다음에는 뭐 이낙연,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이런 분들을 이제 강연,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연사로 초대해서 강연을 듣겠다. 항상 그러잖아요. 뭐 세력할 때 우리는 공부 모임이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공부는 뭐 학교 다닐 때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민주당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공부해? 이거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느냐? 지금 법원에서 반은 죽여놨어. 우리가 한번 다 남은 반 죽여야지.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친명 안에, 그렇죠? 친명 안에, 찐명 안에서도 지금 손절 목소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직접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앞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상당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그래서 항소하겠다는 것이고요. 당 대표의 재판에 직접 나서진 않는다. 그간의 기조를 갖다가 전환하겠다는 거. 아니, 지금 왜 재판에 직접 안 나섰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나서요? 웃기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이제 보조금, 선거보조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건 당의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유수사 출신 의원들하고 이제 활동해 나갈 것이다. 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발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부 과격한 발언들과 당 입장을 혼동하거나 섞어서 인식하는 것은 좀 삼가해 달라. 이 얘기는요, 탄핵 얘기하는 거, 개헌 얘기하는 거, 조기 하야하는 거, 이거 지도부 김민석이가 앞장서서 하잖아요.
요거를 당 입장으로 받아들여지지 말라. 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선을 딱 긋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뭐가 되느냐?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 4개잖아요. 4개 중에서 4개가 있는데 그중에 공직선거법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당이 함께 대응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구체적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간담회 끝날 쯤에서는요. 당이 함께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들 있잖아요. 예, 요 재판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대응할지, 당이 어떻게가 아니라 함께 대응할지, 함께 대응할지. 그러니까 당에서 손절할 가능성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논의할 필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당은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간다. 예. 현재까지 당내 이견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미 이견이 있으니까 함께 대응할지를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절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김윤덕 사무총장 스스로가 인정한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찐명들의 경우에는요. 계속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당 대변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찐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강선우, 김명기, 그다음에 김용민, 그다음에 뭐 김민석, 이수진 뭐 이런 사람들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보다 진성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최고 강성 메시지를 낸 인간이 지금 최민희다. 예, 최민희.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최민희가 말이죠. 만약에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여버리겠어. 죽습니다. 이런 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움직이면 죽인다. 죽여버리겠다. 요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요. 어제 집회가 끝날 때쯤 해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박힌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비명계 그리고 이제 그 야권의 지각 번동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죽어 이렇게 공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 좌파 유튜버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냐 아니냐에 있다.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민주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건 언론이다. 예. 야,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흔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부안회동에서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 하는 사람들은 꿈 깨라. 예, 꿈 깨라.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정말 뿌리 뽑고 말 것이다. 뿌리 꺾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우리가 이미 한 발 물러서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을 잃은 경험이 있지 않냐? 돈 좀 나왔다고 위축돼서 대통령을 못 지켜서 지금 이렇게 천추의 한을 갖고 살지 있지 않나? 행동을 시작해 달라. 야, 이 정도가요. 이 정도가 되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일회에서 언론 공지를 통해서 김부겸 총리를 초청해서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제재 전망을 주제로 특강과 토론회를 열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가 봐요. 내년 1월에는 김경수 그다음에 김동연을 통해서 초청해서 특강을 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병헌 대표가 야권 지각 변동에 분열이 된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제 피선거를 잃게 되면 붕괴는 확실하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야당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집회 성향을 보면은 폭력적 집회로 가서 윤석열 정부를 뒤엎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폭력 선동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다 폭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폭력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내란을 선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이런 작전은요. 북한의 공작기관이 노리는 통전 전략에 그야말로 혁명 만종일 때 보여줄 수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 진보당 애들이 여기 딱 끼어 있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진보당은요. 통진당 잔당들 3명이 거의 딱 들어가 있어요. 이름만 진보당으로 바뀌었지 강령 청강 정책이 완전히 통진당하고 그대로 뺐다 빼다 박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이 전병헌이가 예측하는 대로 완전히 내란 수준으로 폭력화시킨다. 그러면 강력한 법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찐명, 이런 강성들, 그야말로 이번 죄를 그 중징계를 중형이 나온 걸 계기로 해서 강성 찐명들을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야말로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까지 비명계에서 지금 살살 나오고 있어요. 뭐 지도부에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정성호, 친명차장 얼마나 방탄쳤습니까? 김민석이 하는 거 보십시오. 김민웅이 김민석 형 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인간들을 좀 제거해야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국이요. 걷잡을 수 없는 폭력화 정국으로 이재명이가 지금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가 딱 정확하게 모니터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마땅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그 아파트, 제가 이제 아파트를 쭉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8채나 됩니다. 8채. 아이고, 사람 이름도 많고 헷갈려요. 예. 우선 정진상. 정진상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정진상이. 예. 정진상이.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사람 중심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이거 몇 명이 드러날지 모르지만은 정진상이가 특혜 의혹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대부분들이 대장동 의뢰 이쪽에. 자, 그래서 정진상이가 있고, 그게 이제 권력서열 1순위는 정진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진상. 그 다음에 또 여성 1순위는 김현지. 그 다음에 또 잘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장형철. 이 경기연구원의 부원장. 그리고 이한성이는 화천대유의 공동대표로 있었죠. 이한성. 그리고 최윤길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 조례를 통과시켜준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아시죠? 예, 정영학 회계사의 동생이. 그리고 박영수 특검 아시죠? 박영수의 경우에는 딸이. 예, 물론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동안에 다 부인했죠. 그래서 이거는 부인 대 의혹 제기가 아니라 요거 전부 고발 조치해가지고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말이죠. 이게 검찰의 수사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민생 쪽으로 돌아가야 할 검찰의 수사력이 이재명이 이런 인간, 예, 범죄, 사법비 뭐죠? 부패 카르텔. 여기에 지금 카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수사 능력이 이런 인간이 지금 이렇게 정치판에만 안 들어왔으면 조용하게 제대로 민생 이런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마약 수사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뭐 다 말씀드리기도 참 힘들고 피곤하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김인섭의 경우에는요. 의뢰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98평방미터. 6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이거 뭐 몇 억이 올랐겠어요. 한 두세 배 또 올랐겠죠. 그런데 그 당시 분양 당시 경쟁률이 30대 1이었고 현재가가 한 14억 정도 간다는 겁니다.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김인섭의 경우에는 예, 이것도 아주 그냥 문제잖아요. 지금 배임형이. 예. 자, 이런 지금 그 문제가 있고, 이거 곧 11월 28일 날, 예,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받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저 아파트는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 김인섭이. 그 다음에 김영지는 대장동에 있는, 이거는 이제 김인섭의 오히려, 이 김현지는 대장동 아파트, 더샵 판교 포레스트, 84평방미터짜리. 남편하고 공동명의로 6억 9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11단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참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 정진상하고 장형철, 여기는요, 판교, 이것도 화천대유가 시행한 판교 퍼스트 힐 푸르조 1단지, 이 정진상이, 예, 야, 참 대단하죠? 84평방미터짜리. 요 당시에 7억 660만 원에 분양했는데, 현재 호가는요, 1년 전 호가가 16, 7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장영철 경기연구원의 부원장. 요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판교 포스트 힐 프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억 7천만 원에 분양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한성이가 이게 굉장히 또 실세잖아요. 화천대유의 공동대표. 이한성이는요, 이화영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에요. 그리고 정영학의 여동생. 대장동 소재 더샵 판교 포레스트. 와, 참 대단한 인간들이죠. 예. 그리고 박영수 딸 특검. 여기도 판교 포스트 힐 프로죠. 이거 대장동. 야, 이거 이렇게 최영들도 마찬가지. 예, 최영들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무려 9채나 된다는 거예요. 특혜 이 분양받은 의혹들이. 야, 이러니까 말이죠. 그럼 이재명이가 대장동 변호사들 쌍방울에서 변호사비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배지를 줘서 변호사비로 대납했다. 이런 의혹이 있고, 측근들은 대장동 우일의 아파트를 특별 분양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와, 참 기가 막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홍준표 시장이 이번 사법부를 아주 극찬하고 있어요.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 그래서 이재명하고 민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서 판사 겁박의 전력을 다했지만은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 예. 그러면서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고 참 대단한 법관이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속영장 재청구할 때 법원은 집단 시위에 굴복하는 영장 발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 고생하셨다. 그러면서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다. 예. 그러면서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나아가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난메이커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재명이가 피의자잖아요. 피의자가 정의 화신으로 둔갑하는 이런 집회. 이거 큰일 났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죠. 그러면 이번 집회 이제 3번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야당의 대표가 판사의 판결을 부정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부끄럽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떤 모순이 있느냐? 첫째, 이번 그동안의 연설에서 밝힌 내용. 본인이 정의와 공정을 추구해온 인물이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 7월에 정치를 시작했다. 자, 그러면서, 그 암울한 시기부터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의 길을 따라왔는데, 죽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돼 있는데, 지가 공정한 세상 만들려고 그랬어요. 부패 카르텔만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권력을 추구한 게 부패 카르텔을 만들려고 권력을 추구해온 거예요. 이런 경력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 어제 있었던 광화문 이 집회에서 그 역설을 한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마치 뭐라죠? 정의를 대변하는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재명이는요, 정의 화신이 아니고 언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일단 선거법에서부터 결정이 딱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몇 개, 지금 재판만 4개지 혐의는 11개나 되잖아요. 정의 대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전과 사법이잖아요. 범죄 피의자면서도 이미 전과 사법. 그래서 정의를 대변한다는 말이 맞지 않아. 그런데 정의를 대변하는 확신인 것처럼 이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새벽에 많은 버스를 타고 나가서 식당 올려서 번 돈임을 보여주자. 이거 지가 언제 새벽 버스 타고 나갔어요. 아니 지금 변호사하면서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다가 안 되고 그다음에 성남시장 나오고 지가 언제 새벽 버스 타고 나갔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는 얘기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이 나라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 등으로 바뀐 것 같다. 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여기에 또 명태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주인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입니까? 명태균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이 주인인 걸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에요. 국민을 도용하는 겁니다. 국민을 도용. 호가호위하면서 국민을 도용이라고 해요. 더군다나 여기에 명태균이가 왜 들어가냐고요. 명태균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주인으로 봅니까? 정치 브로커로 보잖아요. 정치 브로커. 좋게 보면 무슨 킹인지 퀸인지 만들려고 했고 나쁘게 보면 사기꾼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다가 주인으로 됐대. 아니 지금 명태균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받아들였는데 요런 지금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병헌 지금 세민주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게 폭력 선동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폭력 선동 집회 내란을 획책하려는 요 기도는 딱 맞아 떨어지는 기도다. 여기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집회와 관련해서 사법당국에서는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